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방광계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은 중국의 병법서입니다. 춘추시대 오나라 왕 함렬을 섬기던 손무가 쓴 것입니다. 1979년 은작산 한나라 무덤에서 많은 죽간이 발견되어 손무의 기록이 손자병법이며 손빈의 기록이 손빈병법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시계편 등 총 13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개가 있는데 그 36개 가운데는 그 36개가 각각 6개로 된 성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폐전계가 있으며 마지막 폐전계는 상황이 가장 불리한 경우 열세를 우세로 바꾸어 승리를 이끄는 뛰어난 전략입니다. 총 36개 중 33개인 폐전계는 6개로 민녀를 이용해 적을 이기는 미인계, 빈성으로 유인해 미궁에 빠뜨리는 공성계, 적의 첩자를 역이용하는 방간계, 자신을 희생해서 적을 안심시키는 고육계, 여러가지 대책을 연결시키는 연한계, 때로는 전략상 후퇴가 필요하다는 주상위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전의 승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법이 방간계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적의 첩자를 이용하여 적을 속이거나 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계략입니다. 손자병법 36개 가운데 33개 전법이 되는 것입니다. 적의 첩자를 유인하여 아군의 첩자로 이용하거나 적의 첩자를 알면서도 역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려서 속이는 기만 전술입니다. 중간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간책 또는 방간책이라고도 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첩자를 이용하는 전술에는 5간이 있습니다. 적의 사람을 첩자로 이용하는 인간이라고도 하는 향간으로 볼 수 있으며 적구의 관리를 포섭하여 첩자로 이용하는 내간, 적의 첩자를 매수하거나 이용하는 방간, 적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사간, 적지에 잠입하여 정탐한 뒤에 돌아와서 정보를 보고 보고하는 생간이 있습니다. 방간계로 패전의 상황을 성전으로 바꾼 역사적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의를 보면은 적벽대전도 주유가 조조에게 방간계를 이용하여 성전했습니다. 조조는 오나라에서 항복을 권하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주유의 친구이자 자신의 참모인 장관을 주유에게 보냈습니다. 주유는 장관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자는 척하며 채모와 장윤이 보낸 것처럼 꾸민 편지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조조로 하여금 자기 진영의 채모와 장윤을 오나라의 첩자로 오판하게 하여 수전에 강한 장수인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수전에 약한 조조는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인 주유의 방간계와 황계의 고육계에 참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국지 3대 전투의 하나인 그 유명한 적벽대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이순신 장군을 격파하지 못하자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김한수를 사용했습니다. 이중 간첩인 오시라는 경상우범사 김응서에게 갓도 기요마사가 조선에 갈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렸습니다.
김응서의 보고를 들은 선조는 즉각 이순신에게 갓도 기요마사를 해상에서 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갓도 기요마사는 이미 조선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왜군은 이순신의 출격에 대비해 매복하고 기다렸으나 이순신은 부정확한 정보를 믿고 출격할 수 없다며 출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조는 왕의 명을 거스른 이순신을 통제사에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결국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한 왜군의 반관계에 조선 조정이 이용당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반관계 전략은 일명 떡밥 전략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외교 전략이나 기업의 경영 전략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떡밥을 먼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떡밥의 의도에 관한 상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기와 장소와 상황의 변수를 파악하고 고차원의 통찰력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보수진영 새누리당이 자기 편 총수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탄핵당하게 한 것은 진보진영 정당의 33개 반관계에 걸려 참패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을 거부할 수 있는 다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62명이 탄핵을 지지한 것은 자기 장소의 목을 베어 적장에게 넘기도록 한 반관계 전략에 걸려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보수당은 자기 장수도 잃고 정권도 빼앗기고 부도덕 정당으로 낙인이 찍혀서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은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아직도 탄핵 지지파와 탄핵 반대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 진영의 반관계 계략에 걸려간 것입니다. 앞으로 20년은 탄핵의 올가미에 가두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도록 한 반관계인 줄 모른다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반관계 마법에 걸려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할 보수 정당과 보수 광장을 구출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국민이 이 기막힌 사실을 깨닫고 투표를 통해 반관계 마법에 걸린 현 정당을 파괴하고 재건한 길밖에 없습니다. 100% 물갈이를 해도 아쉽게 생각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관계 마법과 상관없는 충분히 인무 교대할 수 있는 정당도 있고 인물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새 인물, 새 정당이 나오면 또 한 번 여의도에 기대를 걸고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해서 국민들이 마음과 지지를 모아줄지 모르는 일입니다. 보수 정당이 되새기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